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환율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환율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어떤 회사엔 좋고, 어떤 회사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환율이 1달러에 1,500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큰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드리는 말씀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시고, 우리 회사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환율이 단순하게 듣다 보면 언론 기사나 뉴스를 보시다 보면 수출 기업에는 유리해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의 구조를 조금 들여다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상당히 많이 수입을 해오는 국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출을 할 때 환율이 오르면 좋지만 원자재를 수입해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안 좋은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것들을 잘 진단해 보시고 우리 회사가 환율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그걸 판단해 보시는데 도움을 한번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가 매출이 1,000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 중에 달러로 발생하는 매출은 700억이고요. 원화로 발생하는 매출은 300억 만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환율이 1,000원일 때, 예를 들어서요. 1,000원일 때는 이 700억에 1,000원을 곱한 것만큼 원화로 매출액이 발생을 하겠죠. 700억 어치의 달러를 받아와서 이거를 은행에 들고 가서 1,000원에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원화로 얼만큼 돈을 벌었다, 매출이 발생했다 이해를 하실 거고요. 지금과 같이 1,500원이라고 해볼게요. 1달러에. 그럼 700억 어치 달러를 받았어요. 이거를 갖고 은행에 가서 원화로 환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1,500원을 곱해서 원화로 받게 되겠죠? 그러면은 요렇게 곱했을 때랑 요렇게 곱했을 때의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거만큼 우리 회사는 원화 기준으로 더 돈을 많이 번 거예요.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그래서 환율이 올라가면 유리하구나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반대로 해볼게요.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원자재를 굉장히 많이 수입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다 보니까. 그래서 원가를 또 따져봤어요. 원가가 예를 들어서 700억 만큼 발생을 했는데 이 중에 500억이 달러로 발생한 비용이에요. 그 다음에 200억이 원화로 발생한 비용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 500억이 1,000원일 때, 1달러에 1,000원일 때랑 1,500원일 때로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볼게요. 그럼 저희가 500억 어치만큼, 달러만큼의 무언가를 사왔습니다. 원재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결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은행에 가요. 저희 500억 달러만큼 필요한데요. 이거 원화로 저희가 환전을 하려고 합니다. 얼마가 들죠? 그러면은 500억 달러 곱하기 1,000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 금액만큼 우리가 줘야 될 겁니다. 결제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오늘같이 1,500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은행에 또 갑니다. 저희 500억 달러 결제를 해야 되는데요. 바꿔주세요 하면 은행에서 이러겠죠. 1달러에 1,500원이니 500억 곱하기 1,500원 곱해서 원화를 은행에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달러를 받고 그 달러로 해외에 결제를 해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차이만큼 돈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가 올라가면,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 손실이 발생하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달러가 올라가면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환율이 굉장히 올라가는 그런 국면에서는 사실은 이 해외 쪽으로 매출이 더 큰 기업에는 유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해외에서 많이 물건을 수입해오는 그런 사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료기기 같은 것들, 특히 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서 의료기기들 특허 때문에라도 많이 사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들이 대표적으로 요 쪽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의료기기들 뭐 유럽에서 사온다라고 하면 지금 유로 환율도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러면은
이것에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요즘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면에 요게 굉장히 커서 이런 상황이 해피한 그런 대표적인 사례는 사실은 유튜브를 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이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촬영을 하고 우리나라에서 컨텐츠를 생산하기 때문에 요 비용은 사실 원화로 결제가 많이 돼요. 근데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로 인해서 창출되는 수익은 달러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똑같이 유튜브에서 받는 달러는 1달러 매출액 동일하게 받는데 이거 원화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1,000원으로 바꾸던 걸 1,500원으로 바꿀 수 있으니 유튜브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요즘 같은 때에는 굉장히 해피한 그런 상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대표님들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점을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환율은 대표님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면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고 금리가 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받아들이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전에 진단을 한번 좀 정확하게 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먼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에 들어오는 매출액이나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달 이렇게 끊어서 한 12개월 정도 우리 회사의 현금 흐름을 쭉 나래비를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통화별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쭉쭉쭉 표시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달러 기준으로 1월에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뭐 5월에 달러 기준으로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갑니다. 이런 것들을 쭉 한번 표를 한번 엑셀이나 아니면 한글이나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쭉 정리를 하시면 1월 달에 달러 기준으로는 뭐 플러스 얼마다, 그 다음에 뭐 5월 달에는 마이너스 얼마다, 이런 것들이 쭉 계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올 12월까지 전체적으로 달러는 여기까지 봤을 때 달러는 플러스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달러는 마이너스 얼마가 될 것 같아요, 이런 걸 한번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달러가 플러스로 얼마가 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그냥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좋아하시면 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문제는 이거죠. 마이너스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상황에 드릴 수 있는 말씀을 한번 또 드려볼게요. 네, 대표님들 특히 수입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근 이런 추세를 보시게 되면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향후 몇 년의 환율을 좀 예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어렵다고 하시다면 여러 가지 금융기관이나 아니면은 다양한 영상이나 아니면 책 등의 도움을 받으셔서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보다 환율이 더 오를 것 같아요 라고 예상이 된다라고 하시면 의료기기로 예를 들어볼게요. 재고를 좀 많이 확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1달러에 1,500원이지만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1달러에 2,000원이 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지금 1,500원일 때 물건을 많이 사서 창고에 쟁여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 뭐 2,000원이 된다. 이거는 사실 저희랑 이제 상관이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1,500원일 때 물건을 많이 확보해서 창고에 쟁여놨으니 이걸로 이제 판매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제조업의 경우인 거고, 금융기관의 도움을 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희 뭐 몇 년 전에 키코라고 하는 사태도 있었는데 그거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율이 올라가면 우리 회사에는 마이너스가 돼요 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을 상쇄하고자 하실 텐데요. 상쇄한다고 할 때 이거를 금융에서는 해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올라갈 때 우리 회사가 마이너스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이것을 해지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반대로 환율이 올라갔을 때
플러스가 되는 무언가를 갖고 있으면 여기서 마이너스가 뜨지만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이거 두 개를 합치면 제로가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게 하나의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회사를 한번 진단을 해보셔서 환율이 계속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회사는 환율이 올라가면 마이너스입니다. 이걸 해지하고 싶어요 라고 주거래 하시는 금융기관이나 은행에 이렇게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그쪽 금융기관이나 아니면 주거래 은행에서 그러면 저희가 추천해 드릴 수 있는 금융상품이나 아니면 솔루션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번 설명을 들어보시겠어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요거를 만들고 싶을 거니까 요렇게 가져가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올라간다고 해서 무작정 좋은 것도 아니고 무작정 나쁜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 회사가 환율이 올랐을 때 좋은지 나쁜지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환율이 오르면 좋을 것 같아, 나쁠 것 같아 판단이 서면 그 다음에 향후 향후 환율이 어떻게 될지 예상 해보시는 겁니다. 이거는 직접 하시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예상도 됐고 판단이 됐으면 해지를 하거나 재고를 확보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악영향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어려우시면 마찬가지로 주거래 은행이나 아니면 금융기관 이런 것들에 도움을 받으시면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희 NA솔루션이나 저희 관련된 기관에서도 이런 것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 편하게 댓글이나 메시지 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